네, 1월 16일 화요일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스탁벅스 통해서 저희 남은 5장 대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전장의 지수가 약간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약간 흔들리나 싶더니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시장이 약간 바닥을 다져갈 때 또 시장 반등 들어올 때 무섭게 또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잘 공략해 봐야 되잖아요. 오늘도 그런 5장 레시피 준비해 오셨겠죠? 네, 저점 인식이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오전에 진짜 좀 패닉셀이 한번 연출이 좀 됐어요. 이게 안 그래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되어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이제 예상이 좀 나오면서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오늘 상당히 강경하게 맞아요. 발언을 좀 쏟아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 초반 이제 증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좀 위축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급락 이후에 바로 이제 V자 반등이 좀 나오면서 낙폭을 이제 빠르게 좀 줄이고 있고 코스닥 지수가 1%가 훨씬 넘게 빠졌다가 지금 상승 전환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바닥에 대한 인식, 코스닥 이제 850에서 한 860, 코스피는 2,500포인트 이제 지지력 테스트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수익 실현을 해가지고 주식을 좀 이제 가볍게 들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좀 네. 적극적인 매수를 좀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담아보면 좋을지 저희가 일단 스탁벅스 안으로 들어가서 오늘 장을 키워드로 요약해서 한번 힌트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실까요? 네, 오늘도 장 분위기가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일단 키워드 풀어드리면서 시장 분위기를 또 정확하게 알아야 어떤 종목을 또 공략할 수 있을지 답이 좀 나오기 때문에 네. 키워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첫 번째 키워드는 세론 뉴스. 아우 정말 좀 지긋지긋해요.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K세론과 관련된 이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그 우리나라는 그냥 일단은 그냥 집어 던지고 팔고 보는 것 팔고 같아요. 보자. 네. 어저께 이제 한미 사이언스의 이제 M&A 이슈가 있었죠. 어제는 급락 나왔다가 오늘 하루 만에 이제 정신 차리고 경영권 분쟁의 가능성 제가 분명히 어제도 이게 언급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오늘 다시 한번 이슈가 이제 부각이 좀 되면서 한미 사이언스가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어저께 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사실 레고캠 바이오의 또 M&A가 있었어요. 오리온이 이제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왔는데 레고캠 바이오 역시도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움직이다가 주가가 이제 하락 전환해버린 상황이거든요. 오늘은 빠지더라도 이게 우리가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게 정말 호재냐 악재냐를 잘 따져보고 시장이 이제 좀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세론 뉴스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봤고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서정진 회장이 이제 경영 일선에 이제 복귀하니까 셀트리온 그룹주 주가도 좀 잘 나가고 이런저런 이제 주주 친화적인 이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이제 키워드는 나스닥 상장이라고 하는 키워드예요. 지금 합병법인 셀트리온과는 별개로 서정진 회장이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지주회사를 지금 만들어 놨잖아요. 네네.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미국 나스닥 시장에 올해 안에 좀 상장을 시키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좀 하면서 뭐 가능 여부에 대한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발언을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주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 오늘 장 초반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둘 다 갭상승 출발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는 걸 감안하면은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주가에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상장이 만약에 이제 성공을 한다라고 하면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약 바이오 기업이고 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서 유럽을 지금 점령하고 진펜트라를 이제 앞세워 가지고 북미 시장까지 지금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약 바이오 기업들 중에 특히 또 이 바이오 시밀러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이 서정진 회장이 이제 강경하게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 개발 시장까지도 이제 좀 뛰어들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기 때문에 미래의 이제 성장 가능성과 나스닥 시장의 이제 상장이 어찌 보면 이제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오늘 우리 시장 이제 급락에 가장 좀 중요한 좀 도화선이 되지 않았느냐 북한 도발이라는 이제 키워드인데요.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홍해 리스크 또 호르무즈 해협 뭐 이러면서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물류 비용이 이제 상승하고 에너지 물류 비용이 올라가면 결국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을 좀 약화시키는 요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무거웠었는데 여기에 이제 북한의 도발 가능성,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까지 이제 얘기가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얼어붙었다. 다만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 만약에 진짜 한반도의 전쟁이 터진다면
사실은 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다 피난을 가야죠. 도망가야죠. 그건 그야말로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하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빠졌던 시장 하락의 구간은 반드시 이제 V자 반등으로 이제 되돌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제 조정받고 있는 이 국내 증시의 흐름, 전 세계 증시에서 지금 가장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16년에 지금 최악의 1월 시장을 이제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도로 지금 투자 심리가 위축된 만큼 주가의 급격한 조정 이후에는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 우리가 뭐 골이 깊으면 산이 높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장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코스피가 한 2,500 그리고 코스닥이 850 약간의 저점을 다지고 이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오늘 남은 오후장 대비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오늘 오후장 한 줄 레시피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숨어있는 호재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항상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시장이 항상 악재와 호재가 좀 뒤섞여 있어요. 네. 근데 시장 분위기가 아주 좋을 때는 그냥 악재는 다 무시하고 묻어버리고 호재만 이제 계속 부각이 되면서 상승 또 상승 이제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고, 네. 지금처럼 시장이 이렇게 약세 구간일 때는 호재가 분명히 나와도 호재가 시장 악재에 그냥 묻혀버리고 악재만 계속 이제 부각이 좀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도 시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양 시장이 어쨌든 지수 자체가 기술적인 위치 저점을 이제 좀 잡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이런 이제 숨겨져 있는 호재 혹은 시장 분위기 때문에 좀 무시당했던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지금 눈여겨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분명히 이걸 호재로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 주가가 거꾸로 좀 크게 하락하는 종목들을 제가 선별을 해가지고 오늘 원샷 스페셜 종목으로 좀 소개를 좀 해드릴 테니까 잠시 후에 같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약간의 호재성 이슈가 좀 묻힌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호재 이슈를 가지고 오셨을지 저희가 잠시 후에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여러분 직접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편입했던 종목들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월에 마지막 거래일에 편입해 주셨는데 어제도 리뷰를 했거든요. 네. 오늘 추가 상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주들이 오늘 오전장에 또 강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어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해볼까요? 저는 오늘 SBB테크 5만 원 뚫을 줄 알았어요. 장 초반에 한 8%, 9%좀 강하게 이제 슈팅이 좀 들어오길래 네. 아, 이제 드디어 이제 5만 원 뚫고 전고점 공략을 하러 가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 이제 장 분위기 좀 휩쓸리면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긴 했는데요. 오늘 최고가 대비해서 한 22% 정도 이제 수익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인탑스라고 하는 기업이 보핏 제조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됐거든요. 이게 사실은 지난주에 이제 한종희 부회장이 분명히 CES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에는 묻혀 있다가 오늘 딱 그 얘기가 다시 기사화되니까 이제 상한가 가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종목을 한번 찾아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탑스가 상한가를 가면서 장 초반에 SBB테크라든지 뉴로메카,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런 종목들이 동반해서 이제 같이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분명히 이 로봇 산업, 제가 어저께 무료 공개 방송 시간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작년과는 또 다른 관점에 이제 투자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 설명을 좀 드렸었거든요. 올해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고 실적에 있어서도 좀 턴어라운드가 진행될 수 있는 기업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감속기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하는 이유는 SPG라든지 SBB테크 같은 이런 로봇용 감속기가 사실 로봇을 제조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의 한 30에서 40% 정도를 이제 차지하는, 거의 절대적인 이제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부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일본 제품의 의존도가 좀 높아져 있다가 국산화를 이제 빠르게 좀 추진을 하면서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기업들이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고, 만약에 대기업이 로봇 제조와 관련된 이제 수직 계열화를 만들려고 하면은 이런 가장 핵심 부품이 될 수밖에 없는 로봇용 초정밀 감속기를 제조하는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기업들을 또 주목을 해볼 수밖에 없다. 대기업의 어떤 투자 가능성, 또 지분 인수 가능성, 이런 것들까지 이제 감안을 한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저가권에서 지금 바닥권 공략을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SBB테크라든지 SPG 같은 이런 감속기 만드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추세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상방을 열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요. SBB테크는 한 48,000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계속 목표가를 좀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SBB테크는 조만간 5만 원까지를 한번 뚫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반도체 종목을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종목들이 요즘 진짜 지지부진한데 네. 이 종목은 잘 가더라고요. 테크윙이 현재도 한 6.5%대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10% 넘는 수익권에 있습니다. 네. 테크윙은 가격, 대응 전략 어떻게 네, 생각할까요? 12월 중순쯤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이고 이미 이제 목표가를 이제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이걸 이제 언제 팔아야 될지가 이제 관건인데 최근에 이제 CXL 관련된 종목들 제주 반도체라든지 네오셈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갤럭시 24 전 세계 처음으로 이제 AI 폰이 이제 공개된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온 디바이스 AI도 또 이제 이슈가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반도체 소부장 종목. 오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가지고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흐름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 어제는 뭐 퀄리타스 반도체라든지 에이직 반도체, 뭐 가온칩스 이런 기업들이 상당히 좀 강한 이제 시장보다는 또 잘 버텨주는 흐름이 나타났는데 오늘은 일제히 다 하락세가 좀 나타났거든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의 이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 와중에 몇몇 눈에 띄게 이제 상승하는 종목들은 분명히 이제 뚜렷한 이유가 있다.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공정 테스트, 특히나 삼성전자를 제외한 다른 고객사들의 이제 물량이 이제 확대된다. 사실 테크잉은 삼성전자와 결별하고 나서 좀 어려운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본격적인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이제 구현이 된다라고 했을 때 HBM이라든지 고속 테스터 장비에 대한 이제 수요가 또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수혜 분석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작년 10월 달부터 아주 꾸준하게 우상향 패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뭐 12,5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일부 차익을 좀 챙기셔도 될 것 같고 2차 목표 가격은 13,500원 정도 잡고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테크윙까지 저희가 종목 리뷰 들어봤습니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럼 이제 원샷 스페셜 종목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할게요. 약한 시장의 분위기 안에서 묻혔던 호재성 이슈를 하나하나 저희가 발굴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무슨 첫 종목일까요? 번째는 오늘 정말 무시무시하게 급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96,400원 현재가로 오리온이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겠습니다. 진짜 급락하고 있는데 네, 지금. 레고캠 바이오 제가 아까 그 키워드로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맞아요. 결국은 이제 레고캠 바이오와 오리온이 이제 인수 합병 이슈가 있었는데 네. 오늘 두 기업 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 하나하나 좀 한번 따져볼게요. 오리온 일단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정말 무시무시하게 장대 연봉 맞으면서 지금 17% 급락이 나타나고 있는데 과연 오리온이 레고캠 바이오를 인수한 게 주가가 17% 급락할 정도로 이렇게 잘못된 일인가?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찬찬히 한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오리온이 5,500여억 원 정도를 들여서 레고캠 바이오 지분 25%를 확보하면서 최대 주주 자격을 확보하겠다라는 이제 공시가 좀 나왔어요. 특히 3자 배정 유증 공시가 이제 나오면서 최대 주주 지위를 이제 확보한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이 조금 의아해하는 건 아니 네. 오리온이 갑자기 제약 바이오 기업 레고캠 바이오를 그러니까요, 오리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제 사진을 하나 준비를 해왔어요. 실제로 오리온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이 바이오테크 기업에 오래전부터 꾸준하게 투자를 해왔거든요. 이번에 레고캠 바이오를 처음 투자한 게 아니라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바이오 기업 그리고 여러분들 익숙한 이제 상장회사 지노믹 트리, 큐라티스 같은 기업들 있죠. 네네. 이런 기업들에도 재무적인 투자를 이제 50억 원씩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오리온 바이오로직스 이제 설립도 했고 하이센스 바이오 같은 기업에도 지금 투자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실제로 꾸준하게 바이오 산업 진출을 공략을 하고 있다가 이번에 레고캠 바이오라고 하는 대열을 문 거예요. 사실은 오리온 주가가 이 정도로 이제 급락을 하려면 제 생각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이제 5,500억이라는 어떤 재무적인 부담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그건 악재가 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오리온이 현금성 자산만 1조 5천억을 갖고 있어요. 요거 5천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인수하는데 재무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다. 네. 두 번째는 너무 비싼 가격을 주고 만약에 인수를 했다면 너네 왜 이렇게 이제 오버페이하고 이제 가격을 지불했니?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가격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경영진들 창업주와 지금 현재 경영진의 지분 140만 주를 인수를 했는데 이 140만 주가 얼마에 인수가 됐냐면 56,186원에 인수됐어요.
어저께 종가하고 별로 차이가 나지도 않거든요. 거의 현재가에 이제 인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삼자 배정 유증을 통해서 이제 인수하는 가격도 한 10% 정도 할증된 59,000원에 이제 인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많이 주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레고캠 바이오의 성장 가능성을 감안하면은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프리미엄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인수를 한 거예요. 그럼 오히려 거꾸로 레고캠 바이오 입장에서는 야 너네 왜 이렇게 싸게 팔았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레고캠 바이오 주가가 오늘 조금 흘러내릴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제가 좀 반론을 제기를 해보면 결국 인수협상 조건을 여러분 좀 따져보면 기존의 창업주와 지금 경영진들의 경영권은 그대로 유보를 시켜놨어요.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경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전문성적인 측면에서 특히 또 ADC 이 항체약물 접합 기술과 관련된 신약 개발에 있어서는 그동안에 레고캠 바이오가 꾸준하게 지금 기술 개발을 해왔고 로드맵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기존 경영진들이 오리온보다는 훨씬 잘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레고캠 바이오의 기존의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면서 창업주와 경영진들의 이제 경영권을 그대로 남겨놓은 상태에서 오리온은 사실상 공격적인 이제 뒷배가 되는 거죠. 재무적으로 이제 지원을 좀 해주면서 앞으로 이제 ADC 신약 개발을 위한 이제 투자에 아끼지 않겠다라는 이제 통금 배팅을 한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양쪽에서 상당히 저는 현실적인 이제 타협점을 찾았고 가격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정도 수준에서 이제 합의가 좀 된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ADC 항체 약물 접합 기술 얼마 전에만 하더라도 지금 레고캠 바이오가 미국의 얀센에다가 무려 2조 2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까지 성공을 했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가치 있는 기업에 적정한 가격으로 투자를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오리온의 주가 급락은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미사이언스가 어제 장대 연봉 받고 얻어맞았다가 오늘 맞아요. 20% 넘게 급등하는 것처럼 오리온이나 레고캠 바이오도 내일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포에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저점 매수를 한번 해봤고요. 1차 목표 가격은 딱 그저께 종가 정도 수준 11만 5천 원. 이게 분명히 정상화가 돼야 된다라고 보고 11만 5천 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고 손절 가격은 9만 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미사이언스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서 오늘 첫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오리온을 편입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 네, 바로 두 확인해 볼까요? 번째 종목은 33,600원 현재가로 로보티즈라는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도 네. 제가 볼 땐 이게 오늘 뭐 물론 5%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한 15% 이상 또 급등을 하고 좀 신나게 좀 달려야 되는 상황인데 호재가 조금 이제 묻혔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이제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정부에서 이제 진행형 로봇법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되고 로봇 산업과 관련된 이제 규제를 공격적으로 이제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실외 자율주행 로봇 시범 사업을 지금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로보티즈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특히 가까운 거리, 근거리 이제 배달 로봇을 로보티즈가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 50대 정도가 지금 우리 특히 서울 이제 강남구 삼성동 중심으로 해가지고 굴러다니고 있는데 이걸 이제 50대에서 지금 1000대 규모로 늘리겠다라는 게 이제 로보티즈의 이제 목표거든요. 작년까지는 이게 안 됐었지만 진행형 로봇법이라든지 규제 완화, 특히 이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되면서 길가에 이제 굴러다니는 이제 로봇들, 인도를 통해서도 로봇이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이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올해 실외 자율주행 이제 이 배달 로봇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배달의 민족 같은 이런 국내 최대 이제 배달 어플과 지금 협력해가지고 시범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를 주문하면 이런 로보티즈의 일개미가 내 커피를 배달 오는 상황을 직접 목격하는 현상도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만약에 장 분위기가 이렇게 무겁지 않았다라고 하면 로보티즈는 요 뉴스로 직전 고점 이제 35,000원 정도 충분히 한번 뚫고 올라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특히 지난주에 CES가 끝나고 난 이후에 LG그룹과 삼성그룹이 로봇 산업에 대한 이제 공격적인 투자 의지를 피력을 하면서 최근에 또 로보스타하고 로보티즈가 강하게 한번 시세가 이제 분출이 좀 됐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실외 자율주행 로봇, 특히 배달형 자율주행 로봇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로 로보티즈가 다시 한번 이제 시장에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 소개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차트 움직임을 보시면은 그래도 다른 로봇 종목들보다 좀 빠르게 추세가 좀 회복되고 있고 35,000원짜리에서 일단은 1차적인 이제 저항이 좀 걸렸습니다만 이 자리를 좀 뚫고 올라가면 52주 고점까지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28,000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원샷 스페셜 종목은 로보티즈였습니다. 목표가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또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네이땡 밴드가 네, 있잖아요. 거기에 맞습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이슈를 올려주신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제가 월요일과 목요일 말고는 무료 방송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 이슈라든지 종목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들은 네이땡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녹색 이제 네이땡 밴드 접속하셔가지고 김영민 매니저 검색하시면 무료 정보 마음껏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스탁벅스 또 오후장 레시피와 원샷 스페셜 종목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후장에 성투하시길 바라보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